예, 현재 들려오고 있는 각 이슈들 분석하면서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콩 쪽부터 저희는 간간히 또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홍콩 시위가 좀 계속 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증시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금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 홍콩 쪽에서 어떤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는 부분들이 많고 사실 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 이게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증시만 놓고 보면은 홍콩 증시는 빠져요. 근데 중국 증시라든가 아시아 증시가 이 홍콩 이슈로 해가지고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예. 크게 사실 최근에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시장은 그다지 이게 반영의 어떤 정도가 크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향후에 이제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되고 확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력은 충분히 발휘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말이 아무래도 시위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중국 당국이 휴교령을 17일까지 연장을 하고 또 이제 지금 중국 어떤 당국의 스탠스가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통행 금지령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과연 이게 좀 시위가 수그러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에서 이제 군대 투입을 한다거나 예. 정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 부분은 시장에는 단기적인 악재로 크게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군대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서도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하는지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환율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분위기는 아닌데 워낙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와서 좀 어서 이 사안은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와 이제 관련된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한국산 냉영 강판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면제 예비 판정. 근데 바로 다음 날 또 반덤핑 조사 들어갔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지금까지도 생각해보면 항상 투트랙을 써오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철강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해석을 좀 해주세요. 일단 5월 달에 1차 재심 최종 판정에서 사실 현대제철이 이제 37%에 가까운 반도핑 관세율이 매겨졌었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번에 이제 0%의 예비 판정을 받았죠. 사실 최근에 보면은 미국 상무부가 일단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일단 던져놓고 예. 이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요. 네. 그다음에 일단 먼저 좀 관세율을 높이 낸 다음에 추후에 이거를 갖다가 좀 이제 낮춰주는 네. 이러한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또 이제 새롭게 나온 부분도 아마 향후에 또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최근에 미국 정부의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유정령 관광 같은 경우도 4차 예비 판정에서 새하지강 제거 제외하고는 관세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냉영 강판도 중요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CL 오일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이 유정용 강판이 중요하거든요.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의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 정부가 조금 더 견제 입장을 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새하지강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최근에 보면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이 이슈 가지고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은 사실 최근에 실적 측면이라든가 업황 악화라든가 사실 이 철강 업종을 두고는 조금 더 부정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철강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도 사실 철강 업종에 대해서 크게 매력을 지금 못 느끼는 그런 톤의 네.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호지로서의 어떤 반영은 크지가 않고요. 다만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한 최근의 어떤 접근 스탠스는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바닥에서의 어떤 저점의 매수 정도 이 정도의 접근이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 반덤핑이라는 세 글자만 나와도 급락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철강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뉴스 영향도 좀 덜 받아가고 역시 좀 중립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자동차 관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또 따로 FTA 개정을 해서
뭐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큰 변수이자 이슈니까. 근데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타겟은 유럽이죠. 네. 이제 뭐 이게 EU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결정의 문제인데 결국 뭐 여러 매체에서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또 한 번 6개월 연기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지배적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 전선을 확대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럼요. 사실 지금 중국하고 계속해서 지금 매듭이 안 풀리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또 이제 유럽과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의 또 다른 그 어떤 그 무역 전쟁을 벌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재선 가도에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6개월 정도 또 연장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쪽에 좀 동의를 하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서 자동차 부분에 사실 좀 많이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또 최근에는 현대차 그룹이 2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했었고 또 미국 LNG 가스 수입도 확대를 했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을 좀 달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과의 문제는 크게 우리나라는 이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유럽과의 문제가 다시 좀 불거진다면은 새로운 또 이제 그 관세 전선의 어떤 그 무역 전쟁의 전선의 확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스탠스가 이렇게 뭐 새롭게 뭘 더 확대를 하거나 하기보다는 어떤 기존의 입장을 좀 계속해서 좀 그 확인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또 예전부터 준비를 해온 이슈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발표가 나든 자동차주에 대한 영향력은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는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제 또 떠들썩했던 그 네이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과 야후 재팬의 통합, 이제 뭐 막판까지 다 왔다 하면서 벌써 이제 기사 헤드라인으로는 알리바바와 아마존을 보고 있는데 글쎄요,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 향방 워낙 또 급등을 하기도 한 부분도 있는데 좀 사실, 장기적으로 네. 보고 가도 될지 좀 이게 고민이에요. 사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 많이 오르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예. 사실 어제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의 타이밍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 사안이 이 두 회사의 연합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아시겠지만은 라인이 일본의 그 메신저 서비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뿐만 아니라 태국이라든가 뭐 대만이라든가 이런 동남아 시장까지도 라인의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야후재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사실 일본의 검색 엔진 1위였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구글에 밀렸어요. 하지만 이제 이커머스라든가 결제 영역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메신저 서비스와 어떤 이커머스 영역의 결합이라는 부분은 시너지 측면에서는 최상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이러한 그 플랫폼 산업에서의 어떤 최근의 트렌드는 검색 광고의 성장성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하고 간편 결제, 쇼핑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 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이제 그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런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바일 메신저하고 이제 포털을 결합한다는 부분은 인터넷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앞에서 뭐 이제 알리바바라든가 뭐 구글과의 어떤 그 대결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역시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최근에 손정희 회장이 위워크라든가 우버 같은 투자 기업들의 실적 부진 때문에 굉장히 좀 위기라고. 위기를 맞이했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손정희 회장이 좀 만회가 필요해요. 예. 또 이제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라인이라든가 일본과 동남아는 장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우난 개구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결국 이 두 회사가 향후에 네이버가 이제 공시를 했죠. 이제 뭐 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향후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재공시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향후에 진짜로 뭐 그 두 회사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목표는 구글이라든가 아마존과의 이제 본격적인 경쟁으로서 좀 진입하려는 그런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내부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SKT라든가 카카오가 지분 그 이제
그 교환을 통해서 예. 뭔가 이제 또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들끼리의 협업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관련해서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좋은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어제 이 프로그램에서 다른 전문가에게 물어봤을 때는 네이버 많이 올랐다. 10% 이상 조정을 받으면 그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차장님께서는 그러면 네이버 전략 만약에 산다는 전제 하에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사실 이제 네이버의 차트를 보면 어제 그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차트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조금 이제 밀리는 이게 서서히 좀 빠지는 차트였는데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차트가 조금 이제 의미가 없어졌는데 제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단기적으로 이제 좀 이게 급등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이 큰 주식의 입장에서는 일단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다시 좀 그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좀 더 이제 그 나은 전략이 아닌가. 저도 제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역시 참 많이 올라서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한 투자 전략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필룩스와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사실 필룩스야 이제 뭐 LED 조명 쪽으로 잘 아시겠지만 자회사인 이 바이럴진이 개발 중인 면역 항암제 이거 임상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또 제약바이오 한번 더 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그 바이럴진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제 리미나투스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사실 이 회사를 갖다 이제 분사를 시켜서 나스닥 상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면역 항암 백신인데 이게 이제 임상 이상의 이제 그 승인이 임박했다는 이슈 가지고 이제 급등을 보였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이슈들이 다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지만은 이제는 어떤 이런 이슈 가지고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 개별 기업들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어제는 사실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지만은 필룩스의 이슈보다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반등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작용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바이오 업종의 움직임을 보면은 바닥 확인 후에 일부 종목들이 수급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좀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숨고르기 양상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좀 이제 바닥을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결국은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관건은 임상 진행 과정이라든가 데이터의 적시성 그리고 또 이제 기술 수출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수익 구조 이런 요인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별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시각이 좀 이제 기대감 위주였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뭔가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임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향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입각한 이런 투자들이 좀 중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정확히 면밀히 분석하겠지만 내년에도 지금 임상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제약바이오주 계속 기대감 갖고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저는 뭐 계속해서 이런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임상 이상입니다. 이상에서 보통 이제 신약의 어떤 성패 여부가 많은 부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 임상 이상 데이터에 좀 기반한 그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임상 이상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 내년까지도 제약바이오주 좀 이 조언을 잘 들으면서 저희가 전략 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다음 주 주목해 볼 만한 증시 포인트들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21일 날 예정돼 있는 미 연준의 10월 FOMC 의사록 공개입니다. 네. 예, 금리 인하 결정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같은 날 또 22 10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도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유로존의 경제 둔화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쭉 예정돼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뭐 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2일 날에는 라가르드 신임 22 총재 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데 결국 향후에 22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언급이 될 겁니다. 이 예. 라가르드 총재는 적극적인 부양주의자입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라가르드 총재의 평소 지론이 얼마나 이제 이번에 언급이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표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의 11월 마켓 PMI 제조업 지수가 나와요. 그리고 독일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식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올지의 여부도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좀 다시 상승을 이어가면서 시장의 장기 중심 추세선으로 자리하고 있는 코스피 60
10개월 이동 평균선 2,150인데 예. 2위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그래서 사실 최근에 어떤 박스권의 상단을 뚫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과연 이 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여부, 이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관건은 여전히 미중 간의 무역 합의의 경과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계속해서 좀 잡음들이 들리고 있는데, 한편 이게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가 계속 병행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이제는 조금 뭔가 좀 서둘러야 되는 상황들이 서로 간에 발생을 한 거죠.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문제, 미국은 재선의 이제 이슈들,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양국의 그 1단계 합의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흐름의 축은 역시 IT입니다. 예. 역시 이제 IT,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뭐 스마트폰, 반도체, OLED까지 중소형주까지 다 같이 올라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계속 좀 덜 오른 종목 찾기,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포인트들 모두 짚어드렸습니다. 이거 보면서 또 다음 주 전략 또 준비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